결국 한동훈 장관이었네. 네. 그래도 9회는 고우석이 나오니까. 고우석이 나오니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예상은 뭐 할 수밖에 없죠. 뭐 사실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일단은 근데 뭐 최근에 그 뭐 원외 당협위원장들하고 그 의원들 다 모이고 했을 때 여러 얘기를 나오면서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는 목소리도 꽤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전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가 한동훈 장관이 할 역할이 없다. 뭐 이게 아니고요. 역할하는 건 좋은데 비대위원장이 맞냐? 아니면 뭐 선대위원장이 맞냐? 이 차원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선발이 맞냐? 마무리가 맞냐? 공 빠른데 어떡하니? 뭐 이거예요. 뭐 지금 158km 던지는데 선발로 나가느냐? 아니 마무리로 나가느냐? 역할의 그러니까 문제였다. 이거지. 몇 이닝 소화하는지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지. 어떻게 하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어딨어. 지금 뭐 일본이랑 붙는데. 한국 시리즈 7차전인데. 그냥 무조건 1회부터 나가는 거지. 무슨 뒤에 나가. 뭐 7대 빵 되는데 뒤에 나가. 이거예요. 적절했죠? 적절해요. 아주 적절해요. 사실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판 정신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어쨌건 대중적 인지도가 가장 높은 사람 국힘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대중적 인지도에다가 흡인력이 있잖아요. 인지도뿐만 인지도는 뭐 다 있죠. 그렇지. 누군지 알지. 그렇지. 근데 지금 흡인력, 현재 스코어. 지금 통하는 구질을 가졌느냐. 지금 통한다. 형은 통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먹히잖아요. 지금 적어도 차기 지도자에서 이재명이랑 거의 차이 없는 2위를 하고 있고. 언론에서 그냥 한동훈 하면 다 써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을 정신이 하면. 없지 지금.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 뭐 2인자니까 결국 그 이미지 때문에 중도 확장이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급한 건 대중적 인지도 흡입력. 그 중도라는 말도 제가 방송에 몇 번 했는데 우리가 그런 말을 이제 쓸 나라가 아니에요. 진보, 중도, 보수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정치 상황 보시면 어떤 이념으로 돼 있나요? 민주당도 보수 정당입니다. 우리는요. 그렇지. 편이 갈려 있어요, 그냥. 지금 패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편 성남 사또파 편. 네, 패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념하고 상관없습니다. 원래 누구 편이었냐 가지고 그냥 나라가 이렇게 동강이 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념 얘기가 아니라 계층으로 봐야 돼요. 어떤 계층으로. 속성으로.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중도로 뭐 그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공부 안 한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동훈이 어디에 강하냐? 어디에 강하냐? 20대, 30대에 강해요. 이 표를 보면 이 여론조사 보시면요,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좀 강하고요. 특히 남성, 그쪽의 남성.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볼 때 남성보다 여성한테 더 지지를 받아요. 다 우리한테 약한 부분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지. 바보같이 중도들이 글로 가겠어요. 뭐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투니까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린 땡큐예요. 그렇게 분석해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민주당은. 근데 그걸 그러니까 놓치고 있더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판단하는 보수, 진보, 중도층 이런 느낌보다 소위 지금 현재 정치 구도가 민주당도 형도 항상 얘기하지만 보수 정당이라니까. 진보 정당을 하기 힘드니까. 보수 정당이에요. 그런데 어쨌건 누구 파벌로 싸우는 상황에서 어느 쪽이 더 대중적 흡입력이 강하고 또 어쨌건 인지도가 높고 그리고 메시지 감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예상도 했고 될 거라고 생각했고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결과에 대해서는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상보다 전격적이에요. 그만큼 급해요. 한동훈 장관도 오늘 보니까 임식에서 9회 말 투아웃에 지금 뭐 공을 던져야 되는데 뭐 아무 공이나 가려가서 칠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 정도로 긴박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단 잘못하면 그냥 3주 끝나는 거 아니야. 그치, 그 애매한 공이라도 쳐야 된다는 거 아니었어요? 심판이 스트라이크 하면 그렇지. 애매하면 뭐 심판한테 언제 항의하냐고. 그렇지. 그 소용 없어요. 그냥 뭐든지 휘둘러 파울을 만들다 계속 공을 고르면서 정신 집중해야 될 상황이 왔다 이 얘기 아니에요. 적절한 표현이고 야구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LG인가? 그걸 물어봐야 돼. 그런데 그만큼 저희가 그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한동훈 장관도 아는 거예요. 왜 한동훈 장관 얘기가 지금 나오겠냐고요. 그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힘든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나오는 게 손해인데 개인의 입장에 생각하면 굳이 여기 나와서
만약에 뭐 총선을 승리로 잘 이끌면야 또 더 돋바이는 정치 되겠지만 혹여라도 여기서 이제 제대로 못하면 나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정치인으로. 그러니까 정치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고요. 다 생각하는 게 그거죠. 그래도 뭐 경력 쌓고 뭐 해서 대선쯤 해가지고 그렇지. 몸 풀고 이제 나오면 된다 얘긴데 정치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생각도 안 하다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불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뭐 하다가 그냥 그렇게 약간 된 거잖아요. 그렇지. 한동훈 장관 적어도 당으로부터 불림을 당하는 서 그렇지. 나온 거잖아요. 차출된 거잖아요. 그렇지. 이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은 뭐 같은 검찰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 다르죠. 어. 여러 가지 다르죠. 여러 가지가 달라요. 그 다른 면 뭐 이따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런 면이 그래도 대중적 소구력이 크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요. 예. 일단 맨스테이님 월드 시리즈 7차전 3회 초 2대 0으로 지고 있는데 1-4말로 추가 실점 위기. 당연히 컷쇼 올려야죠. 컷쇼가 마무리 경험 있어서 올리나요? 내일이 없는데. 아 역시 우리가 말공이구나. 근데 진짜 적절해. 적절하지. 맨스테이님 아주 적절한 올려야지 비유였습니다. 뭐 어떻게? 그러니까. 투구 쓰고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데 행복하자님 똘똘 뭉쳐서 내년 꼭 승리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근데 한동훈 장관 오늘 그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 법무부 장관 이제 물러나는 퇴임하고 그 이후에 이제 백브리핑하는 내용들 보니까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 아 그럼요. 그거 당연히 준비하죠. 뭐 물어볼지도 뻔한 거고 언론 그 언론의 생리나 이런 거 잘 알고. 근데 오늘 살짝 그래도 호흡을 가다듬던데 이렇게 국회 와서 자연스럽게 하는 거랑은 달리 그렇지.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제 또 약간 새로운 긴장했어. 새로운 세계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데뷔했잖아. 그렇지. 데뷔했잖아. 이제 진짜 정치인 한동훈이 된 거잖아요. 한국 시리즈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메시지를 좀 단어를 몇 개 보니까 약자, 서민, 동료 시민. 동료 시민, 그게 핵심이에요. 동료 시민. 동료 시민. 그 동료 시민 핵심이다. 시민이 아니고 동료 시민. 동료 시민. 그게 핵심이야. 워딩을 진짜 잘 만들더라고. 그럼. 그다음에 용기, 희생, 상식. 그러니까 이런 그 사실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해 보이는 워딩인데 굉장히 워딩에 전 개인적으로 좀 힘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면 여러 난제들이 이제 쏟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어떻게 할지 준비는 마음속 준비는 어느 정도 많이 하고 있구나.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온 게 꽤 돼요. 그리고 그동안 본인을 향해서 쏟아지는 여러 대중의 관심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정치를 안 할 수가 없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 보였던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요. 그걸 인식하지 않았으면 보일 수 없는 행보들이 조금씩 보여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예비된 분이다. 준비를 많이 했다. 그럼 이제 저는 당에 있는 입장에서 한동훈 장관이 정말 성공해야만 제가 공천 받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공천을 받으면 뭐 합니까? 안 되면 당 뭐 망하면 지는 건데 돈만 쓰고 끝나요. 나가리지 나가리. 네. 분명히 성공해야만 하고 정말 절실하게 진짜 이 공은 스트라이크 넣어야 돼요. 무조건 스트라이크 넣어야 돼. 넣고 그치. 이 타자를 잡아야 돼요. 잡아야 하고 오다고 말르니까 삼진으로 잡아야 돼. 그러고 우리가 잡은 다음에 다음 공격에서 역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타니가 돼야 돼 한동훈은. 큰일이네. 할 게 너무 많아. 오타니라니까 투수만 하는 게 아니에요. 홈런도 쳐줘야 된다니까. 일단은 지금 막아야 됩니다. 맞아요. 하여튼 한동훈 장관이 전격적으로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일단 걱정하는 분들의 또 이제 얘기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일단 제일 큰 약점이라고 사람들이 꼽는 건 정치 경험 없다예요. 근데 그거요. 정치 경험 없다는 말이 그냥 할 수는 있어요. 그럼 당연히 정치를 안 했으니까 그런 말은 할 수 있죠. 그렇지.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도 말을 한 게 뭐냐면 국민을 위한 일을 하는 그 공무를 수행한 일들을 넓게 20년 생각하면 해왔으니까, 정치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공무원도 잘 보면은 어떤 정치적인 결정 과정에 의사결정 과정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거기에 따른 일을 하니까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유명해졌던 여러 사건들을 보면 재벌 관련한 수사 그렇지. 특히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그게 다 정치적인 수사였잖아요. 그렇지. 그럼 정치한 거예요. 누구보다 정치를 알고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정치적 언어, 정치적 제스처를 알고 했다는 거예요.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도 그 과정에서 부각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렇지. 단순히 뭐 무슨 교수하다가 왔다
뭐 스포츠 하다 왔다 이런 사람이 아니란 그거랑은 좀 말이에요. 다르다. 예, 그렇게 그냥 정치 경험 없잖아 얘기할 건 아니고 충분히 뭐 저희 당에 있는 그냥 평범한 재선 3선한 의원들보다 훨씬 그 나은 정치 감각을 가진 언어 구사력을 봤을 때 저는 언어 그 구사력. 부분은 걱정할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정치 그 경험이 없다라는 건 그리고 사실 법무부 장관하면서 맨날 야당하고 민주당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서 냈던 언어들 그리고 그 행동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저렇게까지 지지율이 확 올라가 있으니 그렇죠. 정치 경험이 없다고 하기도 힘들겠네 생각해 그렇죠. 보면. 정치 경험 없다는 얘기가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여의도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한 거 이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누가 그런 거 얘기합니까? 우리 당 의원들 중에 민주당 의원하고 소위 말해서 맞다이를 까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소리 지르다 끝나잖아요. 아 그렇지. 다 보통 와막 뭐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하고 막 퇴장하고 이걸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장관 어떻게 했어요? 웃으면서 물론 이렇게 얘기하다 약간 표정 같은 관리가 안 된 경우도 있지만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할 게 아닌데 의원님 혼자만 그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3M 뭐 이런 건 엄청난 순발력이에요. 그거는 그렇지. 엄청난 순발력이라고. 맞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 맞아. 그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막 김남국 바보 되고 김의겸 저 그때 최강욱이었죠. 3M은 그렇지, 3M. 한국 3M. 한국 3M 국수리엠이 이름이야. 한 XX 그거는 엄청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 그렇지. 감각인데 뭘 걱정해요? 하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도 정치 초보라고 하기에는 지금까지 했던 대응이 굉장히 세련됐기 때문에 충분히 거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당내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 조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비대위원장인데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총선 앞둔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뭐든지 새로 할 수 있어요. 아 뭐든지 새로 할 수 있다. 네. 일단은 뭐든지 새로 할 수 있다의 제일 첫 번째가 비대위원들 인선이잖아요. 예, 자기가 합니다.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골라서 상임 전국에 올려서 거기서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권한이 일단은 막강하네요. 예. 그러면은 형이 생각하는 앞으로 비대위도 뭐 사람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방향이 좀 좋다고 생각해? 선수에 의지한 비대위원 구성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선수의 의지, 그러니까 예. 몇 선인지. 예를 들어서 어. 김종인 비대위 출범할 때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했는데 비대위원장이 좀 연세가 있으시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때 우리 총선 바로 진 다음에 재선 대표 성일종, 초선 대표 김미애 의원 이렇게 놓고 남성들을 다 80년대생 이후 출생자들로 했어요. 김병민, 김재섭, 정원석 이렇게 그렇지. 세 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굉장히 파격이었어요. 그것도. 근데 거기도 보면 도식적인 게 있잖아요. 재선 대표, 초선 대표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이번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철저하게 21대 국회에서 당선된 현역 의원들을 무시해야 됩니다. 안 그럼 죽어요. 지금 111명이 우리 당에 있는데 비례대표 포함해서 이 사람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뭔가 행보를 하는 순간 우리 당은 죽게 돼 있어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한번 보세요. 그거는 그거 싹 딱 무시해야 맞아. 됩니다. 그 기득권 삼선 누구 하나 넣고 재선 누구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가면 필패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나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무슨 말인지 그다음에 확 와닿았어. 한동훈 장관하고 이준석 대표를 비교해서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엘리티즘, 뭐 성과주의 이런 말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장관의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뭐 띠동갑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뭐 하나는 서울대 하나는 하버드니까 비슷하지 않냐, 똑똑하다, 말 잘한다 그런 거 아니냐? 아니에요. 한동훈 장관은 철저하게 이 우리 시스템 안에서 자기 혼자만의 실력과 업적과 성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건 맞죠. 사실 검사 초임부터 지금까지 온 그 과정을 자기 보면 능력이잖아. 진짜 검찰 내에서 천하제일검이라는 네, 소리를 자기 들을 능력이죠.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실력으로. 능력으로. 그런데 정치권에서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그게 아니라 28살 때 박근혜 대통령의 픽에 의해서 갑자기 소년 등과를 해요. 소년 출세를 해. 비대위원이 돼버려. 28살 때. 그렇지. 네? 28살 때. 그러니까 한국 나이 28이죠. 그러니까 진짜 어린 나이였어요. 85년생이니까 26세네. 2011년 12월이니까. 그렇지. 그러고 그냥 스타가 될 기반을 마련한 가운데 이미 소속사가 생겼어. 그렇지. 소속사가 이제 YG나 YG나 뭐저 하이브 뭐 이렇게 하이브야. 생겨서 방시혁이 해서 연습생인지 뭐든 하다가 딱 된 거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이 순간이 그러니까 지나간 삶의 궤적이 저는 이거를 제도권 이거는 뭐 저희 누구 쪽을 비판하는 그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한동훈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차곡차곡해서 이런 사람들도 야 이런 전형이 생긴 건데 그렇지. 이준석 대표한테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물론 하버드 나오고 그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후에 졸업 후에 뭐를 했느냐 그 과정에서 정치하면서 뭘 했느냐 그건 이 블랭크가 있잖아요. 무슨 뭐 스타트업을 했는지 그건 잘 기억 안 나잖아요. 무슨 교육 사업 했다며. 그치, 예. 그것과 한동훈 장관의 검찰에서의 성과는 전혀 다른 거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은 드디어 우리 역사에서 제도권에서 누구의 힘도 받지 않고 자기 실력으로 차곡차곡 올라온 사람이 대선 후보 반열, 당대표 반열로 바로 픽업되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다. 생각해보면 그러네. 근데 한 번 있었어요. 이회창. 아, 그렇지. 이회창이 있었어. 맞아. 근데 이회창의 이미지와 이회창 대표가 35년생이가 그런데요. 그때 96년 왔으니까 뭐 나이로 보면 뭐 그렇긴 하지만 비슷하긴 하지만 전혀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맞아요. 오늘도 또 솔찬이 지금 내용이 재밌네요. 우리 황금지배코님, 저 한동훈 장관님 지지자인데요. 진흙탕에 들어가시는 것 같아 비대위원장 하시는 거 진짜 반대했거든요. 근데 장관님 화요일 인터뷰 보고 국민만 보고 가기로 결정하신 것 같아 비대위원장 하시는 거 응원하기로 했어요. 윤희석 대변인님, 우리 한동훈 장관님 많이 도와주세요. 아, 그럼요. 많이 도와주세요. 기여원 때문에 잘릴 것 같은데. 아, 또 이 모르겠어. 역할이 많이 있어요. 모르겠어. 신정혜님, 우리 또 신정혜님 오셨습니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의 이념 승리를 위하여 짊어진 고단한 무게를 잠깐만요. 지혜롭게 풀어가시며 반드시 승리하시길 화이팅 원합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 확실히 인기는 많아요. 정희님, 살면서 연예인을 이토록 좋아한 적 없습니다. 한 장관은 우리 줌마들한텐 정치 연예인급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이상한가요? 국회의원 의원님들 이제 한 목소리로 장관님을 도와주세요. 웅스님, 두 분 추운데 따 한 잔씩 하세요. 항상 복잡한 사안 쉽게 풀어서 감사합니다. 저쪽은 사실상 네, 이런 좀 안 읽을게요. 조폭들 잡는 데는 검찰이 최고죠. 네, 스틸마스터님. 태국 휴가 중에 지금 본방사수 하신다네요. 야,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스터님 감사해요. 네, 정치 경험 없다 하는데 솔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후진 세력이 정치 세력인데 되게 아픈 또 얘기를 해주네요. 정치 경험 많은 게 뭐 자랑입니까? 정치판 갈아엎으려면 당내 저항도 많을 텐데 반드시 성공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거듭나는데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한동훈 화이팅 하셨습니다. 제가 이회창 총재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분이 35년생 맞네요. 그러니까 60세 넘어서 이제 오긴 했지만 그때 참신했단 말이에요. 그 대쪽이라고 그러고 대쪽 이미지. 노태우 대통령 관련한 그 선거법 선관위원장이었거든요.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에 선관위원장인데 대법관으로서 이렇게 편지 보낸 게 있어요. 유권자들 그거 안 된다고 하고 이러면서 이제 대쪽이라는 별명 얻은 뭐 옛날 얘기인데 그분 멋있었는데, 그때.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통령 2번 될 뻔했잖아요. 근데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이런 팬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연예인 얘기하잖아요. 이회창 총재는 별명이 데드마스크예요. 표정이 없어. 이거 그러네. 데드마스크 느낌. 데드마스크였어요. 너무 딱 맞아. 그다음에 데드마스크. 너무 귀족이에요. 자기 큰아버지가 뭐 이태규 우석 옛날에 막 우리나라 최초의 화학자 뭐 이러면서부터 쭉 막 뭐 아버지도 법관이고 그런 데다가 경기고 서울법대 뭐 그렇지. 판사 대법관 막 맨날 1등이에요. 총리까지. 이러니까 어렵잖아요. 어렵지. 근데 한동훈 장관은 쭉 와서 출세는 빠르죠. 다른 동기들보다 빨리 왔지만 진짜 빠른 거예요. 진짜 중앙지검 빨라. 3차장 될 때부터 엄청 빨랐지. 그렇지. 그렇지만 수사 실력이나 이런 건 이제 능력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그거는 뭐 우리나라 최고였으니까. 장관 발탁이 이제 빠르고 대신에 그러면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이미지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국회 들어올 때 우산을 자기가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해주려는 보좌관을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장면이라든지 뭐 연출이라고 하면 할 말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감이 있는 거예요. 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소년원에 가가지고 장관이라고 소년원생한테 내가 엄마야. 차관이 아빠야 하면서 절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저는 비유 죽인다고. 진짜 잊을 수가 없어. 나는 그거를. 맞아.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거? 말이 돼? 내가 법무부 장관이니까 소년원의 엄마. 도대체. 그 오죽한 보수의 어머니가 됐겠어요. 그러네. 그건 감사하네. 근데 진짜 그거 딱 비교하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변호사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하고 설전하는 것만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뭐 정치인이야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 많았잖아. 근데 사실
한동훈 장관이 법무행정을 뭘 했는지 아시는 분 꽤 많지 않더라고. 그렇죠. 장난 아니게 잘했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높게 평가하는 건 전 아직 정치인으로서는 유보입니다. 아직 모르니까. 근데 법무행정할 때 말만 많았던 것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피해자, 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제도 시스템이 바뀐 거 여러분들 못 느끼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범죄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그렇지. 있죠. 그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그거 안 시행한 사람 했잖아. 없었어요. 안 했잖아.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스토킹 피해자분들, 뭐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근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워치라는 걸 지급했던 거 알죠? 그럼 스마트워치를 기아 차고 있으면 그 스토커가 다시 오면 뭐 이걸 눌러가지고 경찰 출동하면 늦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고 피해자의 그렇지. 위치를 이걸 하고 있어야 되느냐? 거꾸로지. 그렇지. 가해자가 움직이면 피해자가 알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았는데 그걸 합니다. 그거 내년 1월부터 시행해요. 그게 뭐냐면 스토킹 이제 범이죠. 범한테 전자발찌를 채우고 이제 스마트워치를 이쪽이 지급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다가오면 문자로 와요. 지금 범죄자가 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빨리 선제적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근데 교정행정 되게 좋아졌죠. 그리고 새로운 교도소 같은 거 생기는 것 넘어서서 교도소 내 이제 뭐 사실 범죄 피의자 또 피고인들도 인권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해왔던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법무부 장관 하면서 정치한 게 아니거든. 그렇죠. 물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약자, 서민, 희생 이런 얘기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와닿아요. 국가배상법도 지금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16년도에 일병하다가 백혈병으로 갑자기 그 숨진 홍정기 일병인가 엄마도 만난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맞아요. 거기서 한 얘기 막 눈물 흘리고 그거 갖고 또 뭐라고 하지만 그건 빼고라도 그렇게 만나주면서 대안을 정확하게 얘기한 장관이 그동안 있었던가.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권한인데 대부분 안 했잖아요. 아니 그동안 뭐 추미애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 생각해보면 뭐 제가 지금 말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현장에서 맨날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럼 없었다니까. 그리고 아까 여기 올라가니까 뭐 황교안하고 똑같다, 말 잘하는 거 똑같다, 전혀 달라. 자, 황교안 대표하고 뭐가 다르냐? 황교안 대표도 훌륭한 검사 출신에서 법무장관까지 했고 여기까지 와서 그렇지. 당대표까지 했잖아요. 그분은 공안 검사예요. 공안이 뭔지 알잖아요. 자, 대공 그다음에 기타 사회 문제 그쪽이에요. 그쪽 라인. 그렇지. 여기는 특수부예요. 그래서 뭐냐? 훨씬 더 이쪽은 사회 현상과 떨어질 수 없는 사건들을 하는 거예요. 뭐라도 그렇지. 특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맞아요.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황교안 대표의 전공은 통진당 해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거사법. 통진당 해산 관련한 반민주적 정당 해산 관련한 해설서도 냈어요. 그런 분하고 한동훈 장관하고는 검사 경력에 있어서의 궤적이 좀 성공 과정은 비슷할 수는 있어도 뭐라 그럴까 구질이 달라요. 구질이 여기는 그냥 직구밖에 없어. 여기는 공도 빠른데 회전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거기다 또 콩끝이 변화구도 좋을 수 좋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자고.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여줬던 제가 알고 있는 저는 변호사니까 파악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무행정의 변화가 굉장히 와닿은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말만 하거나 아니면 이미지만 좋은 이미지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희망을 많이 갖는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 보통 이제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항상 비대위원장 그동안에 뭐 비대위 딱 뜨면 항상 생각나는 게 이 당과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던가 그 반대쪽이라고보다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문재인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을 그 약간 중도 보수 쪽에 가까운 분이니까 그걸 모셔오고 그리고 또 이쪽 옛날에 MB 때는 박근혜 비대위원장 그 당내에서도 이제 소위 말하는 반대파 근데 이거는 너무 그냥 친정 체제 아니냐. 이게 무슨 비대위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이제 겉으로 보는 민주당식 분석이죠. 겉으로 보면 당에 누가 몰라요.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랑 가까운 거 누가 몰라. 그렇지. 그럼 아예 그냥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겸임하는 거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안 보이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믿고자 하는 게 민주당 쪽 저는 생각이라고 봐요.
제대로 민주당의 전략가라면 지금 이 상황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 모르겠어요? 모르고 한동훈 장관을 밀었을까? 그렇지. 반전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전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할 말은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거를 대통령도 아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우리가 그 생각도 안 하고 그래도 뭐 제일 가까우니까 그냥 그냥 와서 해. 백변 친구니까 김태현으로 하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나라 운명이 달린 일인데 그렇게 결정 안 합니다. 그렇죠. 사실 내년 총선은 정말 윤석열 정부의 명운이 달려 있는 선거잖아요. 그리고 같은 말을 해도요. 한동훈 장관이 하면 먹힐 거예요. 잘 보세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렇지. 어느 분이 하는 거와 한동훈 장관 했을 때 그 파괴력이나 의미, 민주당의 반응, 그다음 보수 지지자들한테 다가오는 어떤 그 무게 다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현재 스코어 가장 강력한 스피커예요. 그러니까 사실 윤통도 그런 얘기 했어요. 한동훈이 제일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본인한테도.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이 결정은 뭐 이분을 언제 쓰냐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이제 끝난 겁니다. 코칭 스태프 회의 끝났어. 그냥 선발이야. 이제 결정이 된 거잖아. 네, 이번 그냥 선발이야. 뭐 투구수 제한 없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라고 아직은 아니죠. 이제 다음 주에 네, 26일 날 이제 의결을 하고 임명을 하면 하면 27일 날 정도 된다고 치고 이제 곧 뭐 비대위원장 내정자. 내정자. 근데 뭐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주목하고 지켜볼 건데 현재까지 전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판단을 하는데 어쨌건 당내에서 약간 반대했던 목소리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형 말대로 코칭 스태프 회의할 때는 반대도 돼. 그렇죠. 근데 일선발로 올라갔는데 야 일선발 공 별로야 빨리 좀 내려와 이건 안 되잖아. 그럼 뭐 투수 코치가 예를 들어서 난 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감독 말하는데 막 팔짱 끼고 있고 막 침 뱉고 있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서 사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꾸려나갈 국민의힘 호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중요하죠. 안 그럼 게임을 지는데. 그렇지.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에게 또 있는 아주 큰 숙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소위 비윤, 반윤이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분들하고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참 예를 들어서 그럼 뭐 이준석 전 대표를 상정하는 발언 같은데. 아니 이게 이준석 전 대표일 수도 있고 유승민 의원일 수도 있고 유승민 의원은 김웅 의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 네. 김웅 의원은 김주애냐? 이게 그렇지.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검사를 같이 했었으니까 같은 검찰청 대검에 그 검찰에 소속돼 있었으니까 뭐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그거고 이미 비대위원장 된 사람을 상대로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는 못할 거예요. 그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라고 해야 되겠네. 내정자가 아니라 지명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또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분들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분명히 만나서 뭔가 제스처를 취할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준석 대표란 그렇지.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장관하고 만나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기대하고 있다. 어떤 형식으로든 만나기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뭐 만날 수 있다는 얘기도 했으니까. 그래야 만나야 명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무슨 명분? 안 나가. 남을 명분. 안 헤어질 결심.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이준석 대표 나가서 어려워요 지금. 그거는 다 압니다. 날도 추운데 그지? 저는 진짜로 이준석 대표가 안 나가기를 바래요. 근데 우리가 안 나가게 하기 위한 방법이 더 이상 없어요. 본인이 너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너무 많이 해놨지. 본인도 알아. 그러니까 자꾸 더 엇나가는 거예요. 뭘 없는데 다시 이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 수 있는 반대로 다시 올 수 있는 계기를 한동훈 장관과의 만남이나 대화를 통해서 얻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날짜는 6일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남았지. 27일까지야. 일주일도 안 남았어. 27일까지인데 한동훈 장관 임명이 26일이야. 그렇지. 그거는 이준석 대표한테 엄청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시한이 있어. 사실 뭐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이준석 대표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아주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는 뭐 막 그래요. 우리 여기 차기 재밌어. 또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도 비슷해. 근데 저는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비대위원장은 약간 이 당내에서 좀
주류 세력이 아니라 비주류 세력이 하던가 뭐 아니면 반대 세력이 하던가 뭐 이랬는데 그 사람들을 껴안고 중용하는 느낌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 비대위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거나. 그거는 네.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문재인 비대위는 야당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문재인 때 김종인 비대위는. 근데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비대위를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그거 많이 이명박 하더라고. 대통령 마지막 연차예요. 2011년 말이잖아. 그렇지. 거의 거의 끝날 마지막 때지. 뭐 1년 정도 남았을 때 얘기란 말이에요. 1년 정도 그때는 그렇지. 거의 막 레임덕의 그 현직 대통령의 안위나 뭐 그런 거보다는 미래 권력에 더 집중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비대위가 가능했죠. 그 시기가.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분의 1도 안 지났어. 근데 어떻게 반대표 예를 들어서 뭐 유승민 비대위원장 이게 말이 됩니까? 임기가 3분의 1도 안 지났는데 반대쪽이 뭐 들어가는 임기 거 아니야? 단축이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기계적으로 비교하다가 보면 길을 잃어요. 그 왜 한동훈 비대위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왜 지금 이 투수를 올릴 수밖에 없느냐를 잘 보셔야지. 이게 한국 시리즈 뭐 1차전이라면 모르겠 7차전이라니까. 그렇게 그치.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그렇지. 임기가 얼마 안 지났어.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권력을 다 내줘? 뭐 이준석 비대위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길 것 같다고. 그는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하긴 뭐 지금 대통령 확실히 각세우는 사람 비대위원장을 앉혀놓으면 그럼 뭐가 되냐고. 그렇지. 현직 대통령 뭐 그러면 대통령이 탈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린 여당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당이 아니면요. 예를 들어 대통령하고 분리하는 효과는 있을 수는 있어도 여당이 아닐 때는 전혀 달라지는 게 한동훈 장관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행정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맞아. 그 얘기 했더라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수지만 행정력이 있다.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여당은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 정확히 아는 그게 정치 안다니까. 제가 원했던 얘기를 아까 하더라고. 맞아요. 저도 아까 그거 보고. 근데 거기다 대고 이준석 비대위원장 얘기한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시원하고 뭐 20대 다시 들어올 수 있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이. 그러니까 생각이 됐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형님한테 제가 이 세간의 평가나 세간의 비판 과정이나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다 여쭤보는 게 중요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진짜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아까 제가 뭐 나머지 이제 소위 말하는 비윤계 분들을 이 비대위의 비대위원이나 아니면 이번 다음 총선에 어떤 롤을 주는 거는 그래도 이제 포용하는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것도요. 잘 보세요. 그것도. 그렇게 되면요. 배가 산으로 가요. 이제 통일된 의견이 안 나오고. 배가 산으로 간다니까.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스타전이랑 똑같은 거예요. 올스타 우리 야구 좋네 오늘. 아니 두 포수가 같은 팀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 투수는 고소인데 포수가 양이지야. 뭐 호흡을 맞춰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네. 원팀으로 가야 된다는 게 그 얘기. 그래서 주류와 비주류가 있는 겁니다. 어디나. 에브리바디 주류인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되게 분석이 딱 제가 수긍이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 올스타전에서 뭐 사랑의 올스타전 우리가 그거 하니까 지금 사랑의 올스타전에서 그런 거 아니 승부와 상관없이 막 양신팀 뭐 종범신팀 이런 거 아니잖아. 투수가 타자로 나가고 막 이렇게 아니잖아, 노는 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은 한국 시리즈 올스타전. 이 공 하나에 승부가 달려 있다니까. 그렇지. 올스타전이 아닌 한국 시리즈다. 김성근이야. 야, 그거 와닿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비주류를 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벽한 원팀을 언제 포용해? 내일 모레 공천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화합을 해치지 않는 선으로는 가죠. 근데 거기에 비대위에 그래도 누구 하나 넣고 아니 이게 뭐 거국 내각이야? 연석회의냐고 뭐 남북 연석회의입니까? 남북 연석회의. 뭐요? 아니에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의 그 현재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역으로 민주당에서 그래서 통합비대위 못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낙연을 받아들여 이재명이 대우가 깨지는데. 그러니까 딴 생각했다 딴 얘기해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이따 그 얘기도 좀 하겠지만 통일 전선 전술이에요 그게. 안 된다고 우리하고는. 자 그러면 우리 저 댓글 좀만 읽을게요. 오늘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막 터집니다. 다 털어야지. 거기까지 고기 읽으면 되나요? 박도훈님. 달러도 나왔어 달러. 그런데 한동훈 망가지면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국힘 내 꼰대가 한둘일까요? 뭐 때는 만드는 게 아닌 기다리는 거란 조조의 명언이 있지만
그냥 총선 일주일 전에 윤지호만 데려오면 될 것을 재밌네요. 근데 이제 뭐 잘 할 것이라고 이제 믿어봐야겠죠. 우리 돌멩이님 지금 얘기할 주제는 아니지만 이재명 씨 위중교사 공직선거법 대북 송금 총선전에 1심 선고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가요? 1, 2월 휴정기 인사처리하는데 뭐 아쉽지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가능성이 제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는데 현실적으로 저쪽이 대놓고 지금 재판을 미루려고 하고 지연하려고 하는데 다 알잖아.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아마 총선 지나고 위중교사 정도는 나오지 않을 공직선거법도 마찬가지고요. 또 샬롯님 고맙습니다. 히든님 윤희성님 아까 제도권 말씀하시고 말 잘하는 거 황교안 장관도 똑같잖아요라고 하신 거에 대한 답변은 우리 지금 형님이 아까 해주셨고요. 제도권을 고시 출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시 출신으로 온 사람 맞는데 그 중에 한동훈 장관 같은 대중적 매력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자 우리 레인폴님 윤희석 백변 우파에 함께하셔서 저는 뭐 그렇게 굳이 그 폼 안 시켜도 돼요. 저는 그 저기 당적 있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이쪽을 더 좋아한다 뿐이죠. 저 말 맞네. 맨스테이님 한 장관 보면 스토브리고 백승수는 야 맞아. 그럼 남국민이야. 그 남국민이 될 수도 있죠. 비슷해. 근데 저 얘기는 되게 괜찮네. 고맙습니다. 고석진님 감사합니다. 페인트님 이준석 비대위원장 말한 사람이 성철형님이구나. 26일부터 보시자니까요. 윤희석 아마 그 대변인께서 사이에 볼 이준석이 수도 탈당할 있고.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아직은 뭐 저희가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형님 입장에서는 본인 마음속으로는 안 나갈 명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긴 나가면 너무 힘드니까. 전 계속 주장했어요. 그게 있어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냥 탈당하지 뭘 날짜를 세고 하루에 1%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루에 1% 그랬죠. 뭐 로켓 뭐 카운트다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란 말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는 확실히 사람들의 어그로를 끄는 방법을 알아요. 하루에 1%. 그거 잘해. 재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 속마음은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보세요. 이 두 사람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적어도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잖아. 다르잖아. 다른 사람이잖아 어쨌든. 그렇지. 그러면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장관이 어떤 유연성을 보여주냐 저도 되게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 어떻게 할지. 당내에서 이제 딱 아까 스토브리그의 백승수가 될지 너무 궁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또 우리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첫 번째 관문이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한동훈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일부 언론에서 뭐 특검은 절대 안 받는다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말하다가 나온 건데 제가 볼 때는 특검의 그 부당함 또는 반민주적인 어떤 사항들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얘기한 걸로 봐서는 이 상태에선 못 받겠다예요. 그럼 그 역으로 해석해서 이게 바뀌면 받을 수도 있네라고 해석한 게 이제 오늘 아침 그렇지. 뭐 이 어제 아침 이 기사였잖아요. 근데 그건 봐야 되겠어요. 일단 이 내용에 대한 저희의 뭐라 그럴까요? 국민에 대한 설득 이 작업이 이제 더 있어야 하고. 그렇지. 한동훈 지명자가 26일 10시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분명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일바따로 물어볼 거예요. 특검 어떻게? 특검. 거기서 나올 거예요. 거기에 나온다. 그걸 보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법은 안 되는 법이다.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라는 부당성을 먼저 설명을 할 겁니다. 그 얘기는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사정 변경이 있어야 받든 말든 그건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쨌건 뭐 받건 안 받건 간에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통과시킬 거 아니야. 네, 하죠. 하면 재의결을 하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할 때 수정해서 할 수도 있잖아. 수정해서 재의결한다고? 그럴 수가 있나요? 이제 그걸 그러니까 수정해서 하면 그게 다시 새 법안이 돼서 또 거부권 행사할 수도 다시 있는데 다시 해야지. 근데 그때는 수정해서 재의결을 할 때 이제 뭔가 내용을 바꾼 거거나 이제 재의결한 거를 송부한 거를 재의결할 때 수정해서 재의결하지는 않을 걸요. 원래 걸로 하죠. 아니 그것도 가능하다고는 하던데. 예,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럼 다시 바꿔서 다시 상정을 했는데 그 국회에서는 안 되지. 다시 임시국회를 해야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한동훈 장관 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이런 독소 조항들이 빠진 상태에서 가는 건 오케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도 기사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간접 해석이잖아요. 그런 말을 한 적 없으나 이렇게 말한 걸로 보면 간접 해석이야. 얘는 나빠요라고만 했는데 그걸 해석해갖고 쟤는 좋다고도 볼 수 있네요라고 말한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 말은 안 했어요.
얘는 싫어라고만 했지. 일단은 그렇게 말해 싫어. 근데 아니야. 얘는 좋아라는 말을 안 했다고. 근데 이제 해석의 영역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해석이고 그런 바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첫 발언이 될 테니 그렇지. 그건 아주 정교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자고요. 그래 우리 그걸 보고 또 우리 한번 또. 그걸 보자고요. 아 근데 진짜 하여튼 목요일은 빡세다 맨날. 괜찮아. 나는 괜찮아. 아 여러분들 아직 지금 벌써 2,800분이 넘었습니다. 근데 좋아요를 많이 안 누르셨네요. 빨리 지금 밑에 좋아요 많이 누르시고요. 그래야 또 더 많은 분들이 보실 구라를 수 있으니까. 들으시느라 안 누르신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좀 네, 눌러주세요. 요즘에 이게 말빨이 구라가 장난 아니야.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 여기 오면은 집중이 돼요 막.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막 이렇게. 제가 막 장난치고 막 하니까 더 그러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여러분 잠깐 저희 광고 한번 다시 할게요. 지금 또 많은 분들 들어오셨으니까 제 지인이 하는 곳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곰탕입니다. 이거 되게 맛있어요. 저 위에 그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곰탕 또 불고기도 장난 아니라고 하고 요 안동 한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구입해 주시면 요 지인에게도 좋고 그러니까 이 회사한테도 좋고요. 중소기업한테 좋고 또 저희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많은 구입 좀 부탁드릴게요.